안녕하세요. 성상 개미TV입니다. 자, 이번 영상에선 오늘 게임주들이 좀 핫했죠? 게임주들이 전체로 다 핫한 건 아니고요. 특히 세 종목 정도가 좀 핫했는데, 그 세 종목에 관해서 살펴보려고 그래요. 한알령 해자 함께 이제 화장품주 게임주에 대해서 슬슬 이제 관심들을 갖고 있는데, 사실 화장품주들은 한번 꿈틀거리긴 했죠? 이 데우시에서도 지금 상당히 지금 핫하죠. 시장에서 무서울 정도로 상승세가 있어서 이 종목에 대해서도 한번 살펴보고 또 어떻게 대응하는 것이 가장 좋은지 이렇게 한번 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무섭게 상승하고 있는 종목이죠. 바로 데브시스터즈입니다. 월봉에서 저번 달에 대량 거래가 터졌어요. 이렇게 보시게 되면 굉장히 강력한 대량 거래가 터졌는데 이 대량 거래가 터진 것과 함께 이 종목이 중요하게 뚫어줘야 될 변곡점을 뚫어줬죠. 사실 이 근처까지 조정받고 갔지 않을까 싶었는데 오늘 지수가 살아나면서 엄청나게 강한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먼저 데브시스터즈의 재물을 좀 볼까요? 보시게 되면 자, 현금 유보율이 2000%, 부채 비율이 22%. 엄청나게 자기 자본이 많은 회사죠. 자기 돈 갖고 사업 다 하고 있는 친구들입니다. 작년에 비해서 이제 작년에 17년도, 18년도 재무제표를 보면 엄청난 적자를 기록하고 있는데 올해 분기에 적자나고는 폭으로 봐선 그게 큰 적자가 올해 안 날 걸로 예상이 되죠. 이 게임 업체 중에 지금 굉장히 제일 잘 나가고 있는 종목 중에 하나인데 이 친구를 기술적으로 보면 이래요. 항상 주식이 상승만 하지도 않고 하락만 하지도 않죠. 이 주식이 상장한 이후로 쭉 하향을 하면서 사실 이 친구 들고 있던 내 친구들도 고생 많이 하고 있었어요. 다 이제 손절치고 나왔는데 결국 이제 그때 주가를 회복했는데 이 친구가 이렇게 상승했다가 옆으로 지루하게 간 두 구간이 있어요. 바로 요 구간하고 이 17년도 3월 달부터 18년도 9월 달인 구간하고 이렇게 15년도 8월 달하고 16년도 11월 달까지 옆으로 이 두 구간인데 첫 번째 이 구간에 대한 변곡점, 즉 이 자리는 바로 12월 달 이때 바짝 붙여놓고 1월 달에 딱 지켜주고 돌아 나갔죠. 여기 보시면 여기 중요한 변곡점이 하나가 있는데 이 중요한 변곡점을 다 지켜주고 정확히 돌아 나갔습니다. 자, 그 다음 변곡점 여기가 있는데 이 황금일선이 꺾이기 시작한 황금계열선이 꺾이기 시작한 이 지점이 되겠죠. 이 점도 정확히 1월 달에 붙여놓고 이번 달도 딱 찍고 돌아 나가는 전형적인 대세 상승에 있는데 이제 제법 올라왔어요. 그래서 그 다음 변곡점이 어디냐면 오늘의 이제 종가 근처가 되는데 이 근처가 바로 이때 그 15년도 2월 달 이때 형성된 종가예요. 이 변곡점이죠. 이 자리인데 이 자리에 딱 붙여놨으니까 내일 만약에 갭을 띄워서 출발한다거나 상한가를 갔으니까 쭉 우상향하면 다시 한번 이제 전고점까지 바라볼 수 있는 이런 상황이 됐죠. 이 전고점의 가격이 57,000원대인데 여기까지 가게 되면 이 친구 정말 파워풀한 거예요. 자, 주봉에서 보시면 진짜 추세가 좋은 이 종목들은 제가 항상 말하는 게 이 5주선 이탈하지 않는다 그랬죠. 단 한 번도 이때 11월 20일 날 5주선을 회복한 이후에 5주선을 잘 타고 올라가고 있죠. 종가상 단 한 번도 5주선 이탈한 적이 없습니다. 근데 이제 저번 주에 갭을 띄워놓은 부분이 좀 마음에 걸리긴 하는데 어쨌거나 굉장히 잘 타고 올라가고 있어요. 자, 일봉에서 보시면 이렇게 황금일선을 따라서 잘 올라가고 있고 지수가 무너지는 이틀 동안만 딱 음봉 그려놓고 오늘 다시 한번 상한가를 가는 엄청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이제 이 종목에 대한 저의 생각은 이걸 가지고 계시지 않은 분들이라면 이 종목을 여기서 신규로 매수한다거나 이런 건 어렵죠. 월봉에서 보시면 벌써 이제 3,800원 하던 주식이 지금 33,000원, 4만원대, 즉 10배 가까이 간 거죠. 그러니까 이 주식은 신규로 매수하는 건 상당히 어렵다고 보고, 만약에 신규로 매수하신다면 정말로 단타나 단기, 이런 경향이 좋다고 보여집니다. 물론, 여기서 사서 장기로 들고 가서 8만원, 10만원 갈 수도 있어요. 그건 신도 모르죠. 하지만 월봉에서 너무 높은 종목을 잘못 건들게 되면 나중에 무너졌을 때 크게 아파요. 애초에 이런 자리들에서 장기로 들고 간 게 아니라면 새로 투자하실 때는 항상 짧게 끊고 나오고 단타로 대응하는 게 제일 좋아 보이고요. 수익으로 이제 여기서 들어가신 분들은 일봉상 일단 이 11선을 딛고 잘 돌아나가고 있기 때문에 일단 5일선 깼을 때 이렇게 5일선 깼을 때 1차 경계를 해야 되고요. 다음날 추가로 떨어지면 그때는 대응을 하셔야 되고 이렇게 회복해 주면 그나마 쭉 들고 가셔도 괜찮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벌써 이때 고점이
1월 27일에 고점이 43,000원인데 이 43,000원을 내일 어떻게 돌파해주냐 되게 중요해요. 오늘 상한가를 갔다고 그래서 내일 꼭 떼서 날아갈 수도 있지만 아닐 수도 있는 거죠. 그럴 때 이걸 맞고 다시 밀리게 되면 여기서 주춤하는 모습이 보일 수 있어서 저 위에서 출발해서 이 자리를 새로운 지지선으로 만들어주면 다시 한번 강한 모습을 보일 수 있지만 이 자리를 맞고 떨어지면 다시 한번 여기서 또 옆으로 가는 이런 모습이 예상되기도 합니다. 주식은 이렇게 예상을 하고 사지만 항상 대응 영역이죠. 내가 들어간 시점, 주식은 때를 사는 거라 시점과 상황을 정확히 알고 그거에 맞게 철저하게 대응하는 거 이게 중요하다고 보고요. 벌써 월봉에서 높이 떠서 막 날아가는 종목을 잘못 건들게 되면 크게 아프다는 거 이것만 명심하고 철저하게 대응하는 이런 상황이 제일 좋을 것 같고요. 일단 신규로 추천하는 건 좀 무리가 있지 않나 이렇게 싶고 항상 대응법에 관해서 알려드리는 거니까 이렇게 전고점 돌파 여부를 확인해야 되고 또 5일선을 강하게 이탈할 때는 한번 좀 생각해 봐야 되지 않나 이렇게 한번 생각해 봅니다. 자, 다음은 SNK입니다. SNK 종목은 사실 건들기가 겁날 정도예요. 왜냐면 변동폭이 너무 세요. 상한가 갔다가 쭉 밀고 이렇게 상상 갔다가 다시 하한가까지 밀고 다시 옆으로 갔다 이렇게 변동폭이 세니까 이렇게 변동폭이 센 종목은 저는 아주 오랜만에 본 것 같아요. 예전에 이런 케이스들이 있었는데 굉장히 힘든 이런 주식입니다. 철저하게 장기 추세만 보고 대응해야 돼요. 일봉에서 이렇게 흔들 때는 일봉을 보고 판단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장기 추세는 월봉만 보고 판단하면 되는데 일단 이 친구는 장기 추세 관점에서 봤을 때 월봉 5개월 선을 이탈하면 안 되는데 12월 달에 꼬리를 달고 난리를 폈어도 역시 5개월 선 이탈하지 않았고요. 1월 달에도 11월 달에도 난리 피는 것 같아도 결국은 5개월 선 이탈하지 않았죠. 이번 달도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일단 5개월 선 이탈하지 않는 게 중요하고 5개월 선이 최초에 생긴 변곡점이 하나가 있어요. 주식이 이렇게 하락했다가 이게 조금 상승하면서 이렇게 이제 하락하면서 생긴 변곡점인데 최초에 생긴 거죠. 5개월 선이라는 게 이때가 바로 19년도 9월 달이고 21,150원입니다. 22,000원이 잡고요. 이렇게 보시면 이 자리를 빨갛게 거나요. 그래서 이 자리 밑으로 들어오면 안 되는데 이 12월 달에도 들어오지 않았고 1월 달에도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당연히 2월 달에도 이 자리 밑으로는 들어오지 않아야지만 이 친구는 추가 상승의 여력이 있고요. 자, 주봉에서 보시면 최초의 5선을 이탈했기 때문에 이렇게 2주간 조정을 받았는데 저번 주에 5주선 돌파 시도 실패를 했고 이번 주에 다시 한번 돌파 시도하고 있죠. 오늘이 월요일이고 아직 화수목금 사거래일이 남았기 때문에 완벽하게 돌파해 줄지 아닐지는 신도 모른답니다. 하지만 5주선을 돌파해 놓은 상태에서 지금부터는 5주선 밑으로 내려오지 않는 게 중요해요. SNK는 거래량의 변화에 주목할 필요가 있는데 잔잔하던 거래량을 여기서 한번 빵 터뜨려 놓고 조용하던 주식을 다시 여기서 자 주봉 여기서 바로 두 번을 빵 들어왔습니다. 이렇게 다 잡아먹었죠. 그러면서 큰 상승이 이어지고 있는데 일봉에서 단기 대응할 때는 변곡점 하나만 놓고 하시는 게 제일 편해요. 즉 이렇게 아까 주봉에서 그렇게 터졌듯이 이렇게 조용하던 주식 아주 거래량이 바닥바닥 끼고 있는 주식을 빵 때려 놓고 상한가 하고 떨어뜨려 놓고 옆으로 갔습니다. 그러면서 주식이 뚝 떨어졌는데 그러면서 이제 5일간의 평균 가격을 선으로 그려놓은 요 5일 이동 평균선에 대한 변곡점이 생겼어요. 자, 이 친구가 변곡점이 생겼다는 얘기는 여기가 매물대가 있는데 이걸 소화를 했으면 이 밑으로 떨어지지 않아야 돼요. 자, 누군가 이 자리에 있는 주식을 물량을 쓸어 담은 거예요. 그러면 이 밑으로 떨어지지 않아야 되겠죠. 그래서 여기를 빨갛게 쫙 거놓게 되면 바로 이렇게 하한가를 맞고 떨어지는 듯해도 1월 14일 날 이 자리를 잘 지켜주고 돌아 나갔죠. 자, 마찬가지로 지금부터 다시 이 주식이 밀려서 떨어진다 하더라도 이 밑으로 내려오지 않아야 중요하고요. 월봉에서 그 자리는 바로 제가 거드린 이 자리가 돼요. 자, 일봉에서 보시게 되면 오늘의 일봉 돌파 상황은 좋은 거예요. 일단 황금일선 회복해졌고 요 공간에 대한 매물대 소화가 이루어질 거예요. 여기부터 여기까지 갭이 있죠. 이렇게 이 갭을 메꾸고 이제 돌파해 나가야 되는데 이 황금일선을 회복해줬기 때문에 내일부터는 이 황금일선 위에서 놀아주는 게 중요하고 황금일선 위에서만 잘 놀아주면 이 친구는 다시 한번 전고점까지 바라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밑으로 들어오면 큰 낭패라는 거 알아두시면 좋고요. 시간을 볼까요? 조금 떨어져 있네요. 자, 어쨌거나 21선 근처를 회복해줬기 때문에 무조건 이 근처에 놀아줘야 되고 신규로 매수하시고 싶은 분들이 있으면 21선 근처 매수 깨면 손절 이게 정확합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이 중요하게 지켜줘야 될 변곡점들, 즉 이 자리까지 혹시 와서 다시 돌아 나간다면 신규 매수 타이밍이 되고 깨면 손절, 이렇게 계획을 갖고 해야 돼요. 주식은 내가 진입할 때 계획이라는 걸 갖고 들어가야지 순간 쫓아간다거나 그냥 무모하게 들어가 버리면 추후에 계획이 없기 때문에 어떻게 대응할지 몰라요. 따라서 철저하게 계획을 잡고 들어가면 아무리 흔들고 장중에 무섭게 흔들어 대도 결국은 내 원칙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대응하면 그만입니다. 자, 카카오 게임즈를 볼까요? 마지막으로 이 친구가 이때 20년도 9월 달에 상장을 해서 엄청난 상승을 보여줬죠. 그러다가 고가인 89,000원에서 저가인 42,500원 이게 됐습니다. 보통 딱 공식은 아닌데 저 같은 경우 좋아하는 케이스가 상장 고점 대비 반토막 나서 이렇게 주봉이나 월봉에서 십자도장 비슷한 도지가 생기고 빨간 양봉이 섰을 때를 굉장히 좋아해요. 이 반전 캔들이 돼요. 더군다나 고점 대비 반이나 떨어졌기 때문에, 그리고 옆으로 갔기 때문에 이 친구 같은 경우 이제 반등의 여지가 있는 거죠. 자, 주봉에서 보시면 이 현상은 더 확실해 보이는데 드디어 주봉에서 완바닥, 투바닥, 옆으로 쭉 그려놓은 쓰리바닥 그려놓고 1월 22일 날 오수선 돌파, 그러고 29일 안착해주고 이번 주에 돌아 나갔습니다. 이 상황만 놓고 보면 이 주식은 바닥바닥 끼고 바닥 탈출을 하고 있는 거죠. 일봉에서 보시면 이렇게 상장해서 쭉 상승했다가 엄청난 하락을 보여주고 옆으로 쭉 박스권을 긋고 있죠. 근데 이 친구가 이렇게 옆으로 긋면서 중요한 변곡점이 생겼는데 어떤 변곡점은 날카롭게 산처럼 딱 꺾이기도 하지만 어떤 변곡점은 옆으로 지루하게 이렇게 가게 돼요. 이 지루한 구간은 바로 매물대가 차곡차곡 쌓이게 되고 이 매물대 뚫기가 엄청 어려워요. 그렇지만 이 엄청 어려운 매물대를 뚫었다는 건 이 친구가 향후 좋아질 수 있는 지표가 되는데 바로 이렇게 보시면 이렇게 오늘 뚫었습니다. 사실 이 친구가 저는 1월 25일 날 좋은 모습을 보여줄 줄 알았어요. 이때 뚫어놓고 안착을 했기 때문에 날아가겠구나 했더니 이 지수가 무너지면서 역시 지수를 못 이기죠. 지수가 무너지면서 크게 하락했지만 결국은 황금일선을 잘 지켜주고 돌아 나갔고, 또 지수가 무너져도 별로 겁낼 게 없는 게 월봉에서 이렇게 높은 위치가 아니죠. 이 다중바닥을 잘 그려놓고 주봉에서도 잘 그려놓고 돌아 나가는 주식이었기 때문에 우상향 추세를 유지하는 과정에 조정받은 것뿐이에요. 자, 이 자리를 이제 완벽하게 뚫어줬는데 이렇게가 됩니다. 시간을 잠깐 볼까요? 안 올라갔으면 좋겠는데 올라갔네요. 자, 왜 안 올라갔으면 좋겠냐면, 물론 이 친구가 여기서 갭을 띄어서 내려서 갈 수도 있죠. 이제 게임주들이 핫할 때는 이렇게 같이 움직이는 경향이 있는데, 이 친구가 여기서 이 자리를 뚫어놨기 때문에 살짝 내일 같은 날 밀려서 이 자리를 찍고 돌아 나가주는, 즉 가격으로 보면 보통 49,000원대, 5만원대가 돼요. 앞에 5만이 4만으로 바뀌는 이 현상만 없다면 이 자리 밑으로 5만원 초반까지 왔다 딱 돌아 나가면 신규 매수 타이밍이 되고 깨면 손절하면 됩니다. 깼을 때는 왜 위험하냐면 이렇게 지루하던 이 변곡점을 드디어 뚫어놨는데 다시 온다는 거는 21선까지 다시 밀릴 수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중요한 옆으로 간 지루한 매물대를 오늘 거래량을 조금 실으면서 땅 뚫었습니다. 이 거래량이 좀 더 실렸으면 좋았는데 어쨌거나 잘 뚫어놨고요. 내일 같은 날 음봉이나 십자 도지로 살짝 밀린다 하더라도 이 자리 밑으로만 내려오지 않고 5만원 초반에만 있다면 이 주식은 신규로 매수해서 새로 가져갈 수 있는 그런 좋은 종목이기도 합니다. 특히 고점 대비 반토막이 나서 옆으로 갔다 상승하는 거기 때문에 새로 좋은 모습을 보여줄 수 있고, 아마 제 예견으로는 오늘 전문가님들이 테레비 아니면 또는 뭐 VIP방 이런 거 만들어서 아마 따로 알려줄 수 있는 종목이 아마 카카오 게임즈가 될 거예요. 보통 그렇게 될 확률이 굉장히 많답니다. 자, 이상 게임주 3개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개인적인 입장에서는 대부 시스터즈보다는 항상 낮게 출발하는 이 카카오 게임즈 같은 거에 관심을 갖는 게 심리적으로도 안정되고 더 좋다고 봅니다. 자, 이상 영상 마칠게요. 감사합니다.